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이 재원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공자기금 활용과 함께 정부가 이자 부담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경향신문은 내년 정부 예산이 배정된 전국 8개 신공항 건설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8곳 중 현재 착공한 곳은 울릉공항뿐으로 나머지는 건설 계획이 안개 속인데요. 가덕도 신공항은 부지 조성 공사를 맡기로 한 현대건설이 공사 불참을 선언한 뒤 후속 업체를 찾고 있고요. 국가 재정을 요청한 대구 경북 신공항은 일단 내년 318억 원만 배정됐습니다. 제주 2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으로 법원에 제동이 걸린 새만금 신공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북일보는 정치권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움직임을 소개했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국가사무인 군공항 이전을 지방재정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이자 알박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공항을 이전한 일본, 사우디, 싱가포르 사례를 들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시행자가 되고 국가재정 전액 부담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남일보는 사설에서 신공항 건설의 국가사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의 한계뿐만 아니라 신공항 규모가 기존보다 2.3배 확대된 데다 최신 설비 도입으로 군공항 이전 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현행 방식을 고수한다면 수십 년간 군공항 소음 피해를 감내하는 지역민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기조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 경찰관들에게 양쪽 팔을 붙들린 채 인천공항 입국장을 걸어 나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용의자, 중국 국적 40대 A씨입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2시쯤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KT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일신문은 KT의 초기 대응 문제를 짚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황정화 의원은 KT의 소액결제 피해 최초 발생일은 지난달 5일로 관련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로 알려진 시점보다 한 달이나 앞섰다고 밝혔는데요. KT는 지난 1일 소액결제 피해 분석을 요청받았지만 일반적인 스미싱으로 판단해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황 의원은 KT의 축소 은폐 시도로 피해가 막대해졌다며 축소 은폐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동통신사의 허술한 본인 인증 체계와 정부의 대책을 보도했습니다.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과 달리 통신사가 소비자 편의를 이유로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해커의 공격 시도가 용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이용자 선택사항이던 지문, 얼굴 등 생태 정보를 통한 2차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온라인 브랜드 뉴스 나우뉴스를 통해 해외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심 교체나 번호 이동 문서를 처리하기 전에 신원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심스와핑과 같은 시도가 발생하면 처리 전 고객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자결제 계좌 개설 과정에서 2단계 인증을 도입했고요. 유럽연합은 디지털 소액결제 상한선을 건당 50유로와 월 300유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 이어 KT까지 국내 양대 통신사의 보안이 뚫리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술한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능화, 조직화하는 해킹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